네, 2024년 10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오후에 만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가장 유명한 전두환 노태우 갈등 때는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10월 22일 윤한 독대에서 한동훈의 12일 선언이 나올까요? 저는 나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합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독대는 화합을 위한 독대이지만 결별을 향한 독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반윤 사이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즉 국힘당 문제를 풀려고 한 한동훈 대표의 방법은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정치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세상 설명할 때 가끔 잘 안 되니까 자연을 갖다 댑니다. 오늘 10월 20날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1cm 정도밖에 쌓이지 않았는데 대청봉 쪽에는 영하 2.6도까지 내려갔고요. 체감온도가 꽤 낮아서 영하 10도로 느껴졌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1일 아침 대한민국 온도는 거의 내려갈 겁니다. 오늘까지는 좀 상당히 더운 가을이었죠. 토요일날 상당히 많이 불고 일요일날 온도가 떨어졌는데 월요일날 뚝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꽤 쌀쌀할 겁니다. 단풍이 이쁘게 될지 모르지만 급변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용산에서 윤석열, 한동훈 차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는 거는요, 친밀도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하느냐 조금 달라지죠. 보편적인 룰은 기업체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를 만드느냐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손님은 저녁 식사에 모시죠. 만찬이 안 되면 오찬으로 하려고 그러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은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대화가 잘 된답니다. 이 밥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술도 들어가면 더 기분이 좋고. 근데 시간상으로는 한참 일할 땐 긴장도가 높은 점심시간보다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가장 대화하기 좋다 그러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거의 만찬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오찬.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아닌 때 하는 차담, 차를 마시는 겁니다. 차를 마셔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데, 차담 같은 경우는 식사로 인하여 식사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밥 먹느라고 시간이 좀 낭비되는데, 그거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은 굉장히 짧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대화만 하죠. 진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측 관계는 긴장됩니다. 그거보다 더 못한 대접이 접견이라고 합니다. 물론 접견을 해도 차는 나오지만 그냥 인사하는 정도죠. 예,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의 짧은 시간, 10분 정도 내주는 게 접견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회동은 차담 형식입니다. 오후 4시 반에 만나서 하는데, 용산은 이 회담이 길어지더라도 만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못을 박아놨어요. 확정은 한 건 아니지만은 식사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을 용산에서 내비친 거죠.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주는데 별로 마땅찮다. 접견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차담으로 한다.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 전에 지난 4월 달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윤석열 이재명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후 2시부터 차담 형태로 2시간 동안 회담이 있었죠. 그 만남과 비슷하게 긴장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인 준비를 했죠. 두 사람이 만날 때 기자단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기자단이 나가면은 본격적인 회담을 하는데, 기자단이 나가기 전에 이재명 씨가 잠깐 기자들 있으라 그러면서 품속에서 자기가 준비한 글을 꺼내서 읽었죠.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방송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씨는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를 띄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박지원 씨가 흥미로운 충고를 했어요.
누구를 향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박지원 씨는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지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러한 영수회담을 보고 경험한 게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을 미리 내부로 문서화하라. 그래서 그중 한 분은 대통령실에 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에게 주고 나머지 세 분은 들고 가서 한 분은 바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화만 하다 보면은 대통령도 놓치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야 하고 글을 써서 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독대면은 두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용산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참여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대는 아니죠. 그러한 비서실장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분은 본인이 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중에 대통령이 무슨 답변이 나오면 그걸 메모를 하고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이 면담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오면은 뭐 많은 기자들이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회담 끝내고 문 밖으로 나오면 바로 끝났다는 첫 일보를 날리겠죠. 그러면 그 즉시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해라. 왜냐하면 한 대표의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할 말을 문서화한 걸 미리 갖고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얘기해라. 이건 결국은 뭔가 하면 이재명과의 영수회담 때 윤 대통령이 한 방 먹었죠. 가볍게 인사만 하고 기자단 나가면 대화하려고 그랬는데 기자 못 나가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요구사항을 문서화한 걸 꺼내서 쭉 읽는 바람에 당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용산에서 기자단 나갈 때까지는 그런 걸 못하게 할 테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한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말할 내용을 문서화해서 미리 주고 회담이 끝났다라는 것이 알려지기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요구했다. 발표하게 하라. 이건 윤한 갈등을 극대화하자라는 박지원 씨의 계략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씨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윤석열을 코너로 몰아라. 즉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켜달라는 상당히 그런 지원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쭉 보면은요, 대통령 대통령하기 전에, 출마도 결정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쭉 그걸 보면, 누구예요? 명태균인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은 그 후보자가 되는 사람의 배우자들이 나름대로 돕는다고 열심히 뜁니다. 저 같은 기자들도 만나고, 또 뭐, 안 가던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가서 이제 잘 모르니까, 뭐, 본인이 느끼기에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얘기를 듣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의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려 그러면 아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 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명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기본적으로 그 틀이에요. 거기에서 뭐 오빠란 단어가 있었다 없었다 갖고 지금 사람들은 하는데 거의 모든 후보자들의 부인들이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김정숙 여사도 그랬고 뭐 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김건희 여사는 외신에서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미인상이다 보니까 이 강남에 있는 상당히 보수적인 층의 부인들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받고 있어요.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같은 보수라도 이상하게 강남의 사모님들이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싫어하고 반대로 한동훈 씨는 흑기사, 백기사라고 하고 좋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들도 상당 부분이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결심을 하거나 그 무렵에 어떻게 이렇게 뛴 것들이 도움받으려고 했다가 움직인 것들이 지금 막 사정없이 노정되면서 그런 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한자리 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린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겠다. 3대 해법을
대통령실 내의 측근을 정리하는 3대 해법을 요구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누구 측근인 누구를 이런 제거하라. 그런 거겠죠. 이런 거는 사실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 지시하면은 2인자, 3인자가 듣죠. 근데 반대로 2인자, 3인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걸 제시하면 안 듣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충고하지 말라 그러죠. 답답해도 충고를 하면은 상대방의 충고를 듣고 바뀌면은 좋은데 안 바뀝니다.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충고했으니까 변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안 변해서 내가 화가 나고 저쪽에서는 잔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충고가 통하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덜어 변하죠. 자기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충고는 자식한테 하면 잘 안 통합니다. 상하관계도 안 통해요. 그만큼 충고는 어려운 건데 이거를 정리해서 3대 해법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이래놓고 만나가지고 뭘 하겠나. 이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법으로서는 최악이죠. 여러분들 뭐 기업체에 있을 때 기업 회장한테 가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은 충고를 하면은 안 되죠. 그건 경험으로 다 아실 겁니다. 할수록 멀어집니다. 오히려 자꾸 이제 원하는 걸 다 비위를 맞춰주다가 살짝 요거 하나 요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돌려야죠. 젊은 시절에 한동훈 씨가 공군 법무관으로 강릉 비행단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양반이 지금 부인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 부인의 아버지가 진영국 검사장이죠. 제가 아는 분인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사이가 될 사람이 공군에 가니까 공군 본부나 이렇게 서울 가까운데 근무해달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공군 참모총장이 청탁을 없애기 위해서 신임 장교는 지방부터 근무한다 원칙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야 한 텀이 지나야 이제 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좋은 데로 데려오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한동훈 중위가 왔을 때 이러이러하니 너 어디 지방에 가서 좀 잘 근무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그분도 진영구 검사를 잘하는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그때는 전혀 이 한동훈 중위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강릉에 근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1년 지나서 좋은 데 올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근무를 해서 지난번 총선 때 보게 되면 그가 강릉 그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의 정치에 나온 초기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때 이제 공군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눈여겨봤는데 한동훈 씨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뭔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일단 예하고 하다가 잘못된 지시도 많죠.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네 하고 슬쩍 의견을 바뀌어서 아주 기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슬쩍 돌려놓았다. 그런 얘기를 참 하면서 영리하고 현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선배를 잘 모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죠. 근데 그것이 지난번 비대위장이 되면서 공연회계사 누구죠? 김종률 씨인가가 마리아 앙뚜아네트에다가 김 여사를 비유하면서 뭐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 안 하고 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참 안 풀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누가 상당히 참 정확한 말을 했더라. 이용호 전 의원이 독대는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서대에 모르게 하는 것이다. 하고 나서도 무덤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인사까지 떠드는 건 아니다. 그건 경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맞죠. 대통령하고 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동훈 대표는 갖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알고 이제 거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이게 굳이 만나서 긴장된 자리에서 뭐가 되겠나. 그냥 저 같으면 가서 그냥 재밌는 농담이나 하고 와버리겠어요 뭐. 근데 지금 박지원 씨 이런 사람도 수석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권력은 당대표권은 한동훈 씨가 쥐고 있지만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싸울 것이냐 칼날을 쥐고 싸울 것이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칼날을 쥐고
칼자루 주신 사람 휘둘러 보려고 하다가 많이 빈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민주당과 반윤 사이에서 한동훈 씨는 힘을 쓰다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자는 12일 선언 같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언을 한다고 해도 받아줘야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건데, 바른 소리를 안 받아주게 되면은 결국은 결별을 향한 독대가 되는 것이죠. 날씨가 매우 쌀쌀해집니다. 한동훈 씨의 정치력이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씨는 조금 더 과거 본인이 했던 그런 유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하늘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장이나 뭐 도지사를 한번 해보고 나가는 게 좋죠.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독대 후 길을 잃지 말아라. 네,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